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민주당의 압승, 통합당의 완패에 실망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패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또 지금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반성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선거 이전에는 미래통합당의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험지인 김해에서 선거를 뛰면서 현장을 느껴보신 장기표 국민의 소리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이번 선거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예. 어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요 정말 과분한 성원을 받았습니다. 네. 또 특히 우리 그 신의 한수에서도 이 신혜식 대표까지 예. 또 몇 분들이 현지 김해까지 내려와가지고 저를 많이 성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청 험지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향이라고는 하시지만은 그야말로 친노의 본거지다 보니까 지난번 선거에 한 60 몇 %씩 민주당이 가져가던 데를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낮춰놨죠? 그렇게 비유하면 지난번에는 저 26대 68이라든가 그건 이제 그때는 또 상황도 좀 그랬고 하여튼 제가 이 현지에서는 제가 승리할 것으로 당선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람은 불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 알려진 시간이 누가 사람들이 그래도 한 일주일만 더 있었어도 많이 알려졌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항상 선거 끝나고 나면 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는 그렇다 치고 어찌되었건 또 전체적인 판세라는 게 경향성으로 나타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당락을 떠나서 이 미래통합당이 진짜 참패했죠. 완패했죠. 근데 이 완패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해도 당원으로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선거는 말하면 미래통합당에 대한 미래통합당이 보수 세력 아닙니까? 이 땅이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해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당을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이는 말하면 해산 명령이다. 즉 그만큼 미래통합당이 잘못한 것이 많다. 이 인식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안 했어요. 하나는 시간은 좀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시 새누리당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그렇죠. 당명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바뀝니까 그게? 그렇죠. 즉 자유한국당에 대한 탄핵인데 그에 대해서요. 그랬으면 정말 국민들한테 참여하고 그리고 탄핵당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걸 너무 자꾸만 억울하다고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반성을 하고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초기에 계속 친박, 비박 타령 계속 하고 있고 자리 다툼하고 이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난 이것이 이런 이 정치 심리가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국가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혁신하지 않아도 지지 안 하겠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무언가를 제안하고 제시하고가 아니라 상대방 실정에 기대서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혁신을 안 한 겁니다. 즉 자기들 자리를 혁신이라는 거는 정책적 혁신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뀐다는 게 사람이 바꾼다는 게 자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패배는 물론 저는요 여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여당이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잘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압승했지 않습니까? 야, 문재인 정부 잘해서 우리 찍어줬다. 이거 아닙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잘못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진짜 대깨문 빼고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 세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너거는 뭐냐 이게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패, 완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잘못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비판이 잘못이 아닙니다. 비판은 맞는데 비판을 너무 과도하면 안 되고 또 비판과 동시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안 그래요? 그렇죠. 비판을 하는데요, 계속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난 저 사람들이 빨갱이 축에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빨갱이로 또 북한을 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자기 나라를,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걸 다른 데 갖다 바치려고 하면 심성적으로는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는 빵점이지만 누가 갖다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나, 진짜 나도 그런 비판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인식이, 즉 빨갱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말도 하고, 그렇죠. 또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인식도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들어다 바친다기보다도 방향성이 사회주의라든지 연방제의 가능성 혹은 한미동맹의 파기의 가능성은 있는 건 사실이나, 그 사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중도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을 할 때 빨갱이 이래버리면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짓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지만 그렇게 계속 문제는 근데 뭐냐면 대안이 있으면서요. 즉 우리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이걸 내놓으면서,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일이 잘못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몇 분 이른바 우파라는 사람들 아십니까? 너무 빨갱이라 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빨갱이 자격도 없다. 코스프레 하는 거거든요. 즉 문재인이가 뭐 신영보 씨를 존경한다든지 그런 말들이 그거다가 운동권 콤플렉스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 하나를 가지고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니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낸 게 잘못이고,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시대는요, 이건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대는 국민 복지의 시대입니다. 이게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말하자면 이 정보화, 산업의 정보화, 자동화에 의해서, 자동화라는 건 뭡니까? 10명이 일하던 것을 1명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명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자리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야 되지만, 새로이 창출의 필요성은 있죠. 필요성은 있지만, 크게 보면 재래식 개념의, 전통적 개념의 일자리가 줄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A라는 일자리가 있었는데, 목수가 있었는데 자동화가 돼서 목수 자리가 없어지면은 이분이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어디 가서 직업교육이라도 받고 뭐 그동안 월급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요, 지금은 시장의 세계화거든요. 세계화라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품을 잘 만들어내면 세계 시장을 지배합니다. 거의, 좀 과장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사 상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합니다. 그러네요.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소득이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즉 대량 실업 사태니까 취직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 그래서 소득 재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즉 사회보장제도가 불가피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보수 세력은 이걸 계속 퍼주기로 계속 비난하거든요. 이래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 선거 막판에 가면요, 그 미래통합당의 일부 분들이 우리도 50만 원 똑같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똑같이 100만 원 주겠다 했지. 오히려 더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럼요. 저쪽에서 100조 편성하니까 우리는 200조 실제로요, 이 복지가요, 보수 정권에 의해서 복지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때 노인 요양보호자라든지 누리과정 이제 국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 하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별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입에 붙은 거야. 퍼주기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퍼주기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비난할 거리가 있습니다. 예. 있지만 그걸 왜 비난할 거리가 있느냐 하면 이걸 체계화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오는 네. 힘센 그룹에 주는 것이 잘못이지만 트렌드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그런 거가 결국은 지금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예. 저 사람들은 맨날 이쪽에서 줄라 그러니까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표 안 나오죠. 나는 이런 등등이 네. 그렇고 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이 선거에 임박해가지고요 중앙당에서요 종합적인 정책집이 난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예전 같으면은 거의 전화번호부처럼 돼가지고요. 두꺼운 책이 나오지.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목차만 딱 보면은 아 세금 문제네 그러면 몇 페이지 봐야지 하면 딱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거 당사자 아닙니까? 나한테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거부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없었어요. 하남의 이창근 박사랑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본인도 그거 받은 적이 없대요. 적어도 수십 건 정도는 선거 캠프에 와야지. 그럼.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매뉴얼 삼아서 정책을 얘기할 때도 지역 정책이 사실은 그거랑 배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앙당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책 자료집이 없는 선거를 치렀다고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당 대표나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간다 이거야. 이긴다 이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혁신을 안 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너무 나도 이 당의 소속원으로서 당원으로서 너무 이미 또 지나간 거를 너무 사람까지 거명하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걸 지적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이 경쟁일 때는 전쟁이든 경쟁에서는 그 패배의 원인을 내 쪽에서 찾아야 개선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럼요. 상대방 쪽에서 찾으면 상대방이 개선합니까? 내 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아프지만 또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다음에 대비가 나오지. 이거 자꾸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만 탓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상대방 약점만 찾아도 아무리 약점이 보여도 찔렀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찔리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강해져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적만 바라봤지 미래통합당 자체가 강해지는 거는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그 대안을 정말로 제시해야 되거든. 특히 퍼주기 같은 문제. 저쪽에서 뭔가 주겠다 하는데 너는 왜 퍼주기 하느냐? 퍼주기든 뭐든지 좀 얻어먹는 게 낫지요. 그 주지 말라 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 내지는 좀 필요한 곳에 가도록 하겠다. 공정하게 가도록 하겠다. 그런 식의 어떤 좀 메시지가 포함이 됐어야 되네요. 예를 들자면은 미래세대 부담이다, 청년들한테 부담이다 그러지. 근데 부담이든지 말았든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주는 사람이 낫잖아요. 우리도 주겠다 그래야 되는 거야. 방식이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거야.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퍼주기라고. 아까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고 빨갱이라고. 우리가 하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 또 통일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걸 내놓으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없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건 결국엔 정책도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료집도 제대로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있었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실 텐데 근데 후보들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중앙에서나 좀 돌았을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있었으면 그 말을 많이 했지.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왕 반성하는 김에 사실 이 공천 얼마나 파동을 일으켰습니까? 야당이 누가 그 공천 파동 이게 여당 탓입니까? 안 그래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너가 공천 그런 문제 일으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멋대로 하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죠.
나중에 또 선대위 구성도요. 예. 제대로 선거 임박할 때까지 선대위 구성도 하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좀 아픈 지적인데 왜 내가 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국민의 해산명령이라고 보느냐면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 대표, 예. 심재철 원내대표, 예. 나경원, 예. 또 저기 누굽니까 오세훈, 예. 또 이분에 또 그 5명 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 과정에서 예. 황교안, 정병국, 심재철, 예. 이현주, 장기표, 예. 이거 다 떨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또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만큼 선거운동이 없거든요. 네. 예? 근데 그렇죠.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자유한국당 이것이 더 확실한 사람은 예. 다 떨어뜨린 거야. 아, 그러네요. 예. 장기표 대표님 같은 분 경우는 본인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통합당 대표 아닙니까? 이 5명이 예. 대표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통합당은 꼴도 보기 싫다 이거야. 아. 내가 실제로 선거에 나가 보니까 나보니 선생님이라 그래. 네. 내가 나이도 많고 한데. 예. 선생님이 왜 2번을 달고 나왔어요? 아. 그 사람들 미래통합당 당명 알기도 어렵습니다. 네. 왜 2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근데 저는 왜 나갔느냐 하면, 이왕 말 남김에 내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려고 하면 야권이 통합돼야 되고, 예. 또 나도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예. 그나마 이건 떨어졌지만, 예. 이 양당 중에 하나가 아니고는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게 증명이 됐죠. 예, 그렇죠. 예. 사실 예전 같으면은 곳곳에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을 텐데 이제는 예. 정말 굵직굵직한 사람 몇 사람 말고는 아예 무소속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예. 지난번에도 기본적으로는 예. 무소속이 잘 안 되지. 예. 잘 안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요컨대, 이 대표급들. 네.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미래통합당은 국민으로부터 해산명령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예. 나는 이분의 진짜 재창락, 네. 황골 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또 마치 꼭 자리 다툼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참 그래서 이런 때는 진짜 자리를 내놓아야 됩니다. 네. 금방 또 선거할 것도 아닌데 정말 자기 자리 생각하지 말고 이 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거 내놓는 겁니다. 네. 감동을 시켜야 되거든. 네. 국민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자기 것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네. 사실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단계는 희생이 아니라 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희생의 단계는 선거 전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선당 후사를 하겠다 내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였다면은 지금은 진짜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벌을 받아야 되지. 예. 문책을 당해야 된다. 예. 문책을. 그럼 그 문책을 당하는 방법, 반성하는 방법에 구체적인 거는 어렵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반성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반성은요. 내가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는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 만큼 이걸 쇄신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나서지 않아야죠. 예. 나서지 않아야 되고 저를 포함해서 예. 나도 마찬가지고 나서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대국민 참여식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식도 하고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는 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내용을 가지고 참여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 참여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다시 국민에게 우리가 지지를 호소할 때도 내용을 가지고 호소를 해야죠. 예. 내용은 없이 우는 소리 가지고 지지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옛날 같으면 삼보일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석고대죄도 하고.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포함이 되지만 예. 특히 호남에 대해서요. 예. 이 당이 잘못한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 호남에 출마자가 한 5명 미만이에요. 예. 득표율이 4%인가 그래요. 예. 호남에서는. 어떤 데는 3% 얘기도 나오고. 3%도 예. 나오고. 이 맹색이 제1야당이 이렇게 된 데는 호남 사람들이 그냥 지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 민주당만 지지해서 그렇다. 신지역주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구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이 생각보다 잘 나온 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잘 나온 게 아니라 부산에서요. 예.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요. 아주 비슷했어요. 그럼요. 비슷했습니다. 영남에서는 두 당이 거의 같은 거야. 예. 당선자만 한 5%든 10% 많아가지고 예. 당선자를 많이 냈을 뿐이지. 근데 호남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그 미래통합당이 우리가 호남을 제대로, 내가 오래전에 그랬거든. 예. 정당에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타금 위에 최하 5천만 원 내지 1억씩은 줘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출마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당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네.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줘야지. 네. 그건 과거다 말이에요. 대주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호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호남에 가서 예.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호남에 이래 해야요. 수도권에 있는 호남표가 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는 이런 점에서도 이 참여를 그냥 중앙당 차원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진짜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 다행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그 미래한국당 있잖아요. 예. 미래한국당에는 호남 출신이요 5명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5명까지 왔나요? 예. 예. 과지가 5명. 어쨌든지 그리고 영남 출신이 4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 뭐 수도권 이런데 그나마 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그게 중요하거든. 그럼 예. 국회의원 바로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니까. 예. 이거는 상당히 자랑거리야 돼. 호남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했다. 미래통합당 내지 미래한국당이 자랑할 만한 일이다. 예. 우리가 호남을 상당히 배려했다. 네. 이 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단순히 지역구에서 한두 석 더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거.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 반도를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보면은 양쪽 다리가 어쨌든 호남, 영남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 백두대간을 해놓으면은 양쪽 다리에 힘이 동시에 실려 있어야지 수도권도 빳빳이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수도권에서 고전을 한 것도 네. 패배를 많이 한 것도 호남에서요 90% 가까이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게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지. 그러네요. 이제 수도권 호남 예. 출신들한테. 그러니까 호남을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득표 때문이 아니라 예.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정치 세력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호남은 국민이 아니에요? 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예. 김해 출신이시고 예. 또 고등학교도 마산에서 나오시고 어떻게 보면은 PK 중에 PK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PK당 처음 한 거고 예. 내가 사실 이번에 호남대책위원장을 할 생각, 내가 만약 선대위원장을 예. 맡았으면 내가 호남대책위원장을 맡고 내가 맡았으면 호남 출신 후보들도 많이 개발도 하고 예. 또 돈도 지원도 하게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선대위를 구성도 안 하는데 내가 자꾸만 선대위원장 시켜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 막바지에 그냥 또 자꾸 또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또 김해 나갈 사람이 없다 이거야. 참 찾아봤으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도 그 현지에 또 후보가 있었죠. 예. 그 지구당 활동 오랫동안 했고 난 그분한테도 뭐 미안하지. 예. 어찌됐건 또 선전을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반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패인이 있었는데 예. 종합적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의 그 한수 시청자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말
뭐 다른 많은 부문에서도 저를 많이 성원해 주셨지만 우리 특히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 장기표 개인에 대한 성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성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낙선하고 또 미래통합당은 가히 말하자면 국민의 해산명령이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이렇게 참패한 데 대해서 굉장히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얼마나 또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또 전화위복의 기회로 저는 삼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화위복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위복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패배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우리한테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반성 위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이분의 이 패배는 말하자면 국민이 안겨준 패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제대로 하고 어떤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철저한 반성, 쇄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남 탓하지 말고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미래통합당이 졌다라는 말보다는 미래통합당 자체의 역량이 안 되고 국민들이 뽑아줄 수 있는 당이 아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것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해을에 출마하셔서 낙선했는데 장기표 대표도 남 탓을 안 하십니다. 그냥 패배한 거고 장기표 대표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통합 과정에서 대표격이었는데 본인도 떨어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반성, 핵심 인사들이 이제는 스스로 남 탓하지 말고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신의 한 수도 여러 가지로 총선 과정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신의 한 수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한 수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고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가오는 대선 혹은 지방선거 아니면 4년 후에 총선에서는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저희도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의 한 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구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호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요걸 22만원에 요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 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 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8,000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존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무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존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의 한수만 이렇게 복세 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